자, 바로 본론 갈게요.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자, 빚이 많아서 자기 채권자로부터 지금 경매당할 상황입니다. 이게 임박했어요. 이제 곧 경매 들어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급히 이걸 자기 친척 을에게 그냥 공짜로 줘버립니다. 정리하는데 이렇게 이전등기였어요. 다만 이 사람은 나중에 이 사람에게 자기 사정을 말하고 사실은 줄 생각 아니었습니다. 그러고서 반환받을 그런 생각으로 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 비진이 정려죠, 그죠? 맞죠? 네? 비진이 정려 진짜 줄 생각 아니었어요. 그랬을 때 이 을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말한다. 원칙 취득한다.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비진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줄 생각 진짜로 줄 생각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 표시를 상대방은 믿잖아요, 그죠? 이 사람을 보호하려고 원칙은 이거 유효. 그래서 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해요. 다만 이 사람이 그 진이 요거 없었다는 것을 아니었다는 것을 을이 만약에 알았었다면 또는 알 수 있었던 경우라면 그러면 이거는 무효입니다. 맞죠? 그러면 소유권 취득이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갑이 반환 받아오는데, 그죠? 반환 받아오는데, 다만 요거 정명 책임은 누가 부담합니까? 갑이. 자, 나는 진짜로 줄 생각은 아니었다는 것을 이자가 알았다라고 입증해야 됩니다. 또는 알 수 있었다라고 갑이 입증해내야 반환 받아가요. 그죠? 정명 책임은 저 갑한테 있습니다. 정명 책임은 갑한테 있다는 거. 자, 여기서 또 조금 더 볼게요. 막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어떡할래요? 자, 갑이 저렇게 진이 없이 을에게 정리했다. 다음 기술정 틀린 것은 1번 어쩌고 2번 어쩌고 3번에 보니까 이 을이 선이이며 무과실인 때에 한해서만 저게 유효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다. 자, OX. 저 을이 선이이며 무과실인 때에 한해서만 이게 유효고 그래서 이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자, 뭐 할래요? X 할래요? 그러니까요. 자, 알아도 무효잖아요. 알 수 있었어도 무효잖아요. 그러면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도 없어야 그래야 유효지. 맞는 말이에요. 자, 알아도 무효예요. 알 수 있었던 경우라도 무효예요. 그러니까 몰랐었고 또 모르는데 과실도 없어야 그래야 유효입니다. 얼핏 이거하고 이게 말입니다. 좀 배치되는 말 같아요. 원칙적으로 유효 이 말도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선이면 무과실인 때 한해서만 유효다. 이렇게 나와도 맞는 말입니다. 이유는 일단 이 사람은 선이 무과실로 추정을 받아요. 이게 아니다라고 이자가 이걸 증명해내야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추정되는 거니까 반대 사실은 뭡니까? 이거 말입니다. 그죠? 자, 반대 사실을 이걸 갑이 증명해내야 돼요. 해야 그래 이게 유효를 막을 수 있는 겁니다. 맞죠? 그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나 요래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나 결국 정명 책임 때문에 같은 말이 돼버려요. 이해됩니까? 혹시 이해 안 되면은 자,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그냥 자, 악이여도 무효, 과실일수도 그래도 무효. 그러니까 악이도 아니고 과실도 아니라야 이래야 유효.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을이 이걸 병한테 팔아볼게요. 병한테 팔았습니다. 자, 요 경우라도 이 병의 말입니다. 선이면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맞습니까? 이 무효여도 선의의 재산자에게는 대항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자가 선의자라면 소유권 취득해요. 그 다음에 요 경우라면 이 병은 선의이거나 악이거나 관계없습니다. 소유권 취득합니다.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여기서 취득했으니까 이제 이 사람은 자, 선의도 악이다 얘기할 거리 아니잖아요. 맞죠? 그죠? 자, 이거 전부 다가 사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문으로 다 떠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갑이
을에게 빚진이 정리했고 을이 이걸 다시 병한테 팔았다. 다음 기술정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이것도 맞는 문장, 이것도 맞는 문장, 뭐 이거 이렇게 나와야 맞는 문장입니다. 뭐 선이이며 무과실인 때에 한해서 유시다 이렇게 나왔을 때 맞는 문장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정명책임은 이것도 이 부분도 정명 책임은 누가 부담합니까? 이것도 갑이 부담해요. 자, 이런 경우에 이자가 만약에 악이라면 소유권치도 못하는데 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입증한다? 갑이 증명해야 돼요. 이제 정명 책임은 몽땅 다 갑한테 있습니다. 갑이 거짓말 쳤으니까 뒤집으려면은 자기가 다 증명해내야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정명 책임 갑한테 있다. 자, 그래서 68페이지에서 제일 윗줄에 1번의 첫 줄 빚진의 표시도 원칙적으로 표시된 그대로 효력 발생한다. 그 다음에 2번에 1번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을 경우라면 그 빚진의 표시는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자, 빚진 어떤 의사표시가 빚진의 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입증 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표의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자신에게 진이 없었다는 것,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이걸 알았다는 것 다 입증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에 그 위에 판례 있죠. 이것도 지문으로 잘 뜨죠. 지문으로 잘 떠요. 자, 비진이 표시에서 진이다 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상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자,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건 그게 아니고 이런 내용으로 계약을 하겠다는 생각을 말할 뿐이다. 맞죠? 그래서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에 잠재되었다 하더라도 이 표의자가 비록 강박을 당했으나마 정려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때요? 정려해서 결정했죠? 그에 따라서 정리하겠다는 표시한 거예요. 즉 정려계약서에다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성녀의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죠? 요건데 비진이가 아닙니다. 강박당했다는 이유로 취소하겠다. 이거는 가능하지만 적어도 비진이 표시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맞죠? B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의자가 의사표시 내용을 진정으로 바란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게 최선이다 라고 판단하고 했다면 이거 비진이 표시가 아니래요. IMF 당시에 근로자가 회사의 희망퇴직제 실시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사직원을 제출했을 때 자, 사실은 이 사람은 회사가 좀 잘 돌아가고 사직 안 됐으면 좋겠죠. 그죠?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그나마 좋겠다 싶어서 한 거 맞죠? 그래서 이거는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요즘 보니까 또 뭐 시티은행인가 해서 뭐 은행 지점을 뭐 70%를 없애겠다고 그 전에 나가주면은 7억 주겠다는 데가 있었답니다. 요즘 직원들이 막 후회한다 그러대요. 그때 줄 때 나갈 걸 이러고 줄 때 7억 줄 때 그때 나갈 걸 이렇게 막 후회한다 그러더라고. 예, 그건 외국 회사라 그건 뭐 얄짤이 없어요. 그건 노동조합이 아무리 들어도 임금도 안 주고 뭐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그렇게 그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근로자도 노동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으니까 근로자들이 농성하고 뭐 노사 투쟁하는 것도 당연하고 회사가 돈 없으면 못 주겠다 하는 것도 당연하고 비정규직이 생겨나가지고 이 노조들 힘이 너무 세졌어요. 노조들을 막 뜯으면 그냥 돈 줘버리고 그걸 전부 다 비정규직에서 다 까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죠?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너무 차이가 심해졌죠. 그래서 재벌도 좀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지만 귀족 노조 그것도 좀 어느 정도는 좀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심해요. 심해도 뭐 심지어 뭐 아들한테 넘기겠다 이런 거죠. 그죠? 예? 그 노사협에다가 그 노동자 지위를 근로자 지위를 자기 아들에게 주는 거 그걸 인정하라고 이렇게 얘기한대요. 참 기가 막히게 일이죠. 그죠? 좀 심하지 진짜. 노동도 수습하겠다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자, 뒷페이지 보시면 뒷페이지 제일 위에 4번 이것 좀 주의하세요.
공무원의 사직원 제출, 군인의 전역 지원서 제출, 재판장의 진술, 이런 소송 행위와 같은 공법 행위에는 이 107조가 적용되지 않는답니다. 자, 공무원은 진위 없이 사직은 내도 그냥 사직돼요. 국가가 알아도. 자, 군인이 전역할 마음 없이 전역 지원서 냈다 하더라도 또 군 당국이 그걸 알아도 말입니다. 그래도 일단 전역 지원서 내면 전역돼 버립니다. 맞습니까? 한번 그러면 판단해 보실래요? 자, 단기 하사관이 있습니다. 단기 여군 하사관인데 이 하사관이 그 군 당국에다가 복무, 연장 지원서 하고 전역 지원서를 2장을 냈습니다. 한꺼번에 이것도 내고 자, 군 당국에다가 낸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단기 하사관은 연장이 그 사람 본심입니까? 전역이 본심이겠습니까? 연장이 본심이지. 그죠? 이거 할 양이면 이건 내주도 않았겠지. 맞죠? 이거 같이 냈다는 것은 이게 그 사람의 본심입니다. 그죠? 본심인 걸 군 당국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지. 그죠? 다 알아요. 악입니다. 그래도 이거 수리해버리면 그냥 전역 드는 거예요. 맞습니까? 군인이기 때문에 그냥 전역 자, 내가 이거는 비진이다. 이거는 비진이다. 비진인 것을 당신이 상대방이 알았잖아. 그러면서 이거는 무효다라고 얘기를 못해요. 자, 군인이 전역 지원서 낸 거 이런 것은 비진이 진이를 안 따집니다. 아예. 자, 그 다음에 밑에 통정 허위 표시입니다. 통정 허위 표시, 그것도 바로 본론 갈게요. 자, 뒷페이지 가보시면, 뒷페이지에. 우리 가장 기본적인 내용.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것도 빚이 많아서, 자기 친척 을과 서로 짜고서, 가짜로 매매 계약을 만들어서, 이 매매 계약서를 을에게 잊어 넘기를 했습니다. 이거 허위 표시죠? 무효죠, 그죠? 무효입니다. 이게 허위 표시로 무효입니다. 반사적 행위로 무효입니까? 이거는 아니라 그랬죠. 허위 표시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갑은 이거 다시 돌려주세요 라고 반환 청구 된다? 돼, 안 돼요? 되잖아요. 왜 답이 없어요? 되죠? 만약에 반사적 행위로 무효라면 못 돌려받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반사적 행위 아니에요. 그래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갑에게 채권자가 있어요. A가 채권자인데, 근데 아까 나왔죠. 이 사람이 만약에 이게 유일한 자기 재산입니다. 유일한 재산을 타인에게 가장으로 팔아가서 이전 넘겨버렸습니다. 이런 것은 이 채권의 실효성을 완전히 떨어뜨리는 이런 것을 사해행위라 그래요. 뭐라고요? 사해행위. 요거는 속인다 이 말이고, 요거는 해롭힌다 이 말이고, 속여서 이 사람을 해롭히는 거. 요거는 채권자가 뭐 할 수 있다?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그죠?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그 맨 밑에 2번 채권자 취소 문제. 채무자는 가장매매와 같은 통정 허위 표시로 그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허위 표시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을이 이걸 병에게 팔았습니다. 병에게 팔았다. 이랬을 때 이 사람은 이거 무이니까 이 사람은 소유자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선의이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을 인정합니다. 맞습니까? 이때 이 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 증명 책임은 누가 부담합니까? 이 그림에서 갑이 부담해요. 맞습니까? 무효를 주자는 자, 일단 A를 뺄게요. 자, 무효를 주자는 자가 갑 쪽에서 부담합니다. 자, 요거 증명 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갑이 부담한다. 근데 이 자가 선의이긴 하지만 만약에 과실이 있다면, 자, 유과실입니다. 과실이 있다면 그러면 보호될까 안 될까요? 보호될까요 안 될까요? 예? 과실이 있다. 제가 오늘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서 말을 조금 이렇게 목소리가 좀 다운되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좀 다운되는 그런 느낌이 드네. 육아실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 선이면 족하다.
맞습니까? 선이면 좋게요. 분명히 법조문에 허위 표시의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의이며 과실 없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법조문에 없는 것은 함부로 요건으로 부과시키면 안 돼요. 분명히 무과실이 요건이다라고 법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과실에도 괜찮습니다. 자, 무과실까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무과실 불효. 근데 선이긴 한데 중과실이 있다 이러면 어떨까요? 중과실이 있다. 중과실은 주의를 안 해도 너무한 거죠. 그죠? 너무 심한 부주의입니다. 이런 경우는 보호가 안 된대요. 보호가 안 된답니다. 이런 경우는 보호되는데 이거는 보호 안 된답니다. 이런 경우는 악의자나 진배 없이 봐요. 중과실이 있으면 악의자나 진배 없이 보호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병이 이 자가 선의자라면 그 자로부터 다시 전덕하는 자, 이 자는 악이 이어도 그래도 보호된다. 전덕자가 악이 이어도 보호된다. 맞습니까? 이 자가 선의자면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했잖아요.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다시 사는 거니까 이제는 알았다 몰랐다 안 따져요. 그죠? 근데 이 자가 악의자입니다. 악의자인데 전덕자는 이자는 선의자입니다. 이러면 어때요? 보호돼요. 그죠? 자, 이자가 악의자여도 이 전덕자가 선이면 그러면 보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저 병이 만약에 상속인이면 상속인인데 선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이 사람과 가짜로 계약했다는 것을 이자가 모르고 상속받아서 이전 등기했습니다. 보호돼요? 안 돼요? 상속인은 이 사람의 법적 지위가 그대로 넘어와 버립니다. 그대로 넘어와요. 그러면 이 사람의 반환 의무가 같이 넘어와 버립니다. 보호 안 돼요. 그죠? 상속인은 포괄성계인 이렇게 말하죠? 포괄성계는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 다음에 자,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한 자 이렇게 나면 어떡할래요?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한 자 보호될까요? 안 될까요? 말하자면 자, 요 가장 매매 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를 넘겨받았단 말입니다. 예? 가장 매매 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를 이 병다시가 넘겨받았다 이러면 그럼 이렇게 가장 매매 계약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죠? 보호 안 돼요. 그죠? 자,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한 자 이것도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자, 제3자는 이렇게 말하죠. 허위 표시의 그 당사자하고 그 다음에 그 포괄승계인 이 외의자로서 허위 표시로 형성된 외관 이걸 믿고 이익관계 맺은 자라고 표현하죠. 그죠? 맞죠? 그래서 매수한 자뿐만 아니고 자, 이 부동산에 병이 가압류였다 보호됩니까? 안 됩니까? 이 부동산에 가압류였다니까요. 을에 대한 채권자로서 이 부동산을 가압류했습니다. 보호돼요? 안 돼요? 아니, 오늘따라 이렇게 답이 없나? 시험 보려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다시, 자, 이게 가짜인 줄 모르고 허위 표시로 형성된 외관, 이걸 믿고 이관계 맺은 거 맞잖아요. 가압류한 사람. 보호되지, 꼭 처음 보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 네. 아주 대놓고 그냥 네 해버리네. 그러면 저당권 설정받은 자는 이 사람에게 돈 빌려주고 이걸 담보로 잡은 겁니다. 가짜인 줄 모르고 말입니다. 보호되겠죠? 물론 전세권 설정받은 자 보호돼요? 임차한 자 다 보호되지. 이게 다 보호돼요. 그죠? 이게 가짜인 줄 모르고 이 자가 진짜 소유자인 줄 믿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다 보호돼요. 물론 선일 때 그죠? 선일 때 말입니다. 다 보호돼요. 자, 그게 72페이지에서 죄송합니다. 지금 방금 한 거 한번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74페이지 보세요. 74페이지 제일 위에 제3자의 의미. 제3자는 당사자와 그 포괄생계인 이외의자로서 허위 표시로 생긴 그 외관 이걸 기초로 새로운 이익관계 맺은 자
라고 말합니다. 동그라미 2번에 승계인. 자, 제3자가 악이어도 그 전득자가 선이면 그 자는 보호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걸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제3자는 선이면 좋게요. 과실일 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무과실까지 요구되지는 않아요. 다만 중과실이 있다면 보호 안됩니다. 그 다음에 걸로 3번에 세 번째 줄. 가장 매등이니 죄송합니다. 두 번째 줄 중간 지나서 끝에 제3자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뭘로 추정한다? 선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가장 매대인이 그 제3자에게 소유권 주장하려면 제3자가 악인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다음 괄호 4번에 선이 제3자로부터 다시 전득한 자는 악일지라도 보호돼요. 그 다음에 다시 앞에 페이지 72페이지 제일 위에 판례, 제일 위에 판례 한번 바로 여쭤볼게요. 자, A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B가 대출 거래 해왔습니다. 대출 거래 해왔는데 이제 여신 한도 때문에 B에게 대출이 안 돼요. 이자가 이제 대출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척 C한테 부탁했습니다. 부탁해서 아저씨 명의로 좀 대출 좀 받아주세요. 오늘 알았다. 그래서 C가 은행에 가서 대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출금 받아 쓰는 사람은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은 명의자죠. 명의자입니다. 이때 이 금융기관에서 이 사람은 명의자일 뿐이지 실제로 대출금 받아 쓰는 사람은 B인 것을 여기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허위 표시다. OX. 오, 잘하시네. 알았다라고 해서 이거 허위 표시가 되진 않습니다. 허위 표시 되지 않고 이 사람에게는 이 계약상의 법적 책임을 이자에게 안 묻겠다, 묻지 않겠다 라고 이쪽에서 양해했을 때 말입니다. 그때 이게 허위 표시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죠? 이쪽에서 알았다고 해서 이 계약을 이자가 책임 안 진다? 책임져야 돼요. 책임져야 됩니다. 다음 이자에게 책임 안 묻겠다라고 은행에서 양해하고 했다면 그러면 이제 허위 표시로서 이 사람은 책임 안 지는 겁니다. 물론 자 이쪽에서 대출금 갚아라 라고 C한테 소송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이 돈 갚아 줬으면 괜찮은데 이자가 돈 안 갚고 도망가니까 이제 문제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에게 소송 제기하겠죠? 이때 은행이 양해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만약에 쟁점이 된다면 은행 쪽에서 우리는 양해한 적 없다라고 입증해야 되는가? 이쪽에서 아니다. 은행이 분명히 양해했다. 나한테 지금 안 묻겠다고 양해했다라고 이쪽에서 입증해야 되는가? 누가? 이쪽에서 입증해야 돼. 이쪽에서 입증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A 보시면 A. 자, 실제로 대출 받는 자와 대출 명의자가 되어준 자가 다르다 해서 그 대출 계약에 곧 허위 표시 또는 비신의 표시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것은 금융기관이 그 사실을 안 때에도 마찬가지래요. 그 다음 B 보시면 통지증 허위 표시로 인정되려면 그 밑에 줄 중간에 그 명의 대유자에게는 명의 대유자가 누굽니까? 그러면서 명의 대유자 C죠. C. 명의 대유자에게는 채무 부담을 지우지 않기로 약정을 했다거나 또는 양해가 있었음이 적극적으로 입증돼야 된다. 자, 입증돼야 한다 하는데 그건 누가 입증한다? 그 C가 있지도 않은데 누가 C가? 명의 대유자가 그죠? 명의자가 그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괜찮아요. C가 라고 답한 사람도 괜찮습니다. 강의를 제대로 듣고 있다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75페이지 가볼게요. 75페이지. 자, 그 판례, 이제 제3자에 관련된 판례입니다. A 보시면 허위 표시인 전세권 설정 계약에 기한 전세권부 그 채권을 가압연자. 자, 어떤 사람인지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자, 이런 얘기잖아요. A하고 B 사이에 말하자면 가장 전세권 설정을 한 거예요. 이거 가짜 전세권입니다. 그런데 B의 채권자 C가 나타나서 이거 가짜인 줄 모르고 그래서 전세금 반환 채권 있는 줄로 알고
그걸 가압류했다 이 말입니다. 이자가 선의자예요. 선의자. 자, 보호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쪽에서 나중에 이제 이자한테 성서 판결 받아가지고 이 가압류를 보완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추심, 압류 전부 명령 받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렇게 전부금 달라고 청구 들어가요. 청구 들어갈 때 A는 이거는 가짜다. 얘는 가짜다. 나는 전세금 받은 적 없다. 이러면서 무효다. 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그죠? 이게 진짜인 것처럼 보이게 이자하고 해가지고 외관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가짜다라고 이자는 얘기 못합니다. 그죠? 자, 가장 전세권에 기한 그 채권을 가압류한 자, 보호되는 제3자입니다. 자, 그 밑에 또 그 전세권에 저당권 취득한 자. 자, 이것도 가짜인 줄 모르고 이 씨가 뭘 설정받았다? 저당권 설정받았다. 전세권에 저당권 설정되잖아요. 맞죠? 이 가짜인 줄 모르고 설정받은 겁니다. 그럼 보호된다. 그죠? 그 다음에 10번은 가장 양도한 보증금 반환 채권에 압류한 자. 가장 양도한 거래요. 가장 양도. 자, A 소유 부동산에 B가 임차인인데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이걸 C에게 가장 양도했답니다. 가장 양도, 가짜 양도입니다. 이것도 부동산 가장 매매처럼 자기 채권자로부터 압류 당할까봐 이렇게 숨기는 경우 많아요. 부동산 가짜 양도하듯이 이게 가짜 양도였습니다. 가짜 양도했으면은 그럼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이 이쪽에 넘어왔습니까? 안 넘어왔습니까? 안 넘어왔죠. 그런데 넘어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넘어온 것처럼 보입니다.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이 이게 이렇게 넘어온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의 채권자 D가 나타나서 가짜인 줄 모르고 이걸 가압류했다 이 말입니다. 자, 보호돼야 안 돼요? 보호되지. 그죠? 자신있게 답하세요. 좀 머뭇거리지 말고. 사실 가장 양도인데 가장인 줄 모르고 이게 진짜로 이렇게 넘어온 줄 알고 말입니다. 이 사람의 채권자가 그걸 가압류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를 해줘야지. 나 이거 이해 못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이거 이해 못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이해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이해하겠다 나는. 그럼 이해할랑 말랑이다. 이해해야지 이거는. 자, 가짜로 양됐는데 이게 가짜인 줄 이자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에게 넘어온 줄로 이 사람은 알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잡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때 이 사람 보호됩니다. 선의자라면. 그러면 가압류한 사람은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이 사람에게 성소 판결 받아가지고 이 가압류를 보완압류로 전이시키는 압류 전부 또는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아요. 법원에서 압류 추심 또는 압류 전부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 사람한테 돈 받으러 가요. 돈 안 주면 또 소송해야 됩니다. 이때 이 사람은 이건 가짜로 양도된 거다. 그런 얘기를 못해요. 이 사람도 못해요. 누구도 이거는 가짜다, 이건 가짜다 이런 얘기 이 사람도 못하고 이 사람도 못하고 가짜다 이런 얘기를 못합니다. 이렇게 줘버리면 그러면 저 B쪽에서 이거는 가짜로 준 건데 왜 그쪽에 돈 줬냐라고 A가 말 못해요. 맞죠? 그죠? 자, 이 사람이 말 못해요. 자, 그래서 읽어보시면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그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받았는데 그 보증금 반환 채권 양도가 그게 허위 표시로 무효입니다. 그래도 그 채권자는 제3자로 보호받아요. 그 전부 채권자, 그죠? 그 추심 채권자, 추심 명령 받은 채권자, 제3자죠, 그죠? 제3자로 보호받습니다. 그 다음에 D번에, 자, 가장소비대차에서 대주가 파산 선고받았을 때 그 파산 관제인. 파산 선고받았을 때 그 파산 관제인. 자, A. 그 옛날에 상호 신용 금고가 있는데 B하고 허위 대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말하자면 가장
소비대차 계약입니다. 맞습니까? 자, 이거 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3억짜리 허위 대출 약정을 체결하면은 이 사람이, 이 금고 사장이 3억 원을 뒤로 빼돌리겠죠, 그죠? 이해하시겠죠? 이제 비자금으로 빼돌립니다. 마치 돈 나간 것처럼, 그죠? 자, 그러다가 이제 이 금고가 파산했습니다. 아마 파산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했나 봐요. 어차피 뭐 다 날아갈 거니까 이 사주가 이렇게 돈 이렇게 빼돌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파산관제인이 선임되잖아요. 자, 파산관제인 C가 선임되었습니다. 이 파산관제인은 우선 파산자의 채권 채무 관계 수리부터 확보합니다. 먼저 다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채권이 있으면 추심을 해야 돼요. 자, 돈 받으러 갑니다. 돈 달라라고 추심 청구 들어갔을 때 이 B 쪽에서 이거는 가짜다, 나는 사실 돈 빌린 적 없다 이러면서 무효 주장할 수 있는가? 판례가 안 된대요. 이 사람도 허위 표시의 무효 가지고 무효지, 그죠? 허위 표시의 무효 가지고 대항을 못하는 그 제3자에 포함된대요. 여기도 포함된답니다. 자, 가장 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했을 때 그 파산관제인도 이 무효 가지고 대항을 못한대. 여기다가 근데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서 이 제3자는 선이어야 보호되잖아요. 이 가짜인 줄 몰랐어야 보호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파산관제는 말이죠,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이 파산자에게 채권 가진 자들, 채권자들을 위해서 이 사람을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사람은 그 파산자의 재산을 전부 다 매각 처분해서 그 매각 대금으로 채권자들에게 배당해줘요. 맞죠? 그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해관계는 바로 이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사실 이 사람이야 이게 가짜인들 진짜인들 사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직접 이해관계를 이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가 이 사람이 선인지 악인지는 이 사람들을 기준으로 판단한답니다. 이 사람들을 기준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 전부 다가 말입니다. 전부 다가 악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라면 이 사람 포함되지만 전부 다가 악의 중과실 아닌 경우라면, 그러니까 단 한 명이라도 선의자가 있다면 그러면 여기는 선의 제3자다라고 말합니다. 자, 교재 보시면 자, D번 전부부터 가장 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 선고받았을 때 그 파산관제인, 거기서 네 번째 줄 이 파산관제인도 동종의 표시에 그 제3자에 해당합니다. 자, 근데 거기에서 세 번째 줄 중간쯤에 총 파산 채권자들 기준으로 파산 채권자 모두가 악의이거나 중과실인 경우 아니라면, 이 말은 단 한 명이라도 악선이라면 이 말이죠, 그죠? 그중 단 1인이라도 선이라면 상대방은 그 거래의 무효로서 파산관제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답니다. 그 다음에 제3자에 속하는 자, 속하지 않는 자의 예. 뒤표지 가니까 좀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들 이거 집에서 읽어본 적 있습니까? 딱 읽어보기 싫게 되어 있죠, 그죠? 자, 거기에 뒤표지 가보시면 그 위에 박스 있죠? 박스 거기에다가 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나는 이해하는 게 싫다 이러면 그냥 외우기라도 하라고 그렇게 해놨는데, 사실 이거 그냥 외워서는 안 외워집니다, 이게. 그래서 한번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이게.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우선 제3자에 속하는 자는 그래도 비교적 쉬워요. 제3자에 속하는 자 1번 A 보세요. 가장 매수인으로부터 가등기를 취득한 자, 전세권 설정받은 자, 임차한 자. 자, 어때요? 제3자 맞습니까? 여기 아까 그죠? 뭐 가압류 또는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임차했다, 선이면 다 보호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B번에 가장 저당권 설정 행위에 기한 저당권,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저당권이죠? 허위 저당권이죠? 허위 저당권 그 실행으로 경락받은 자 어때요? 자, A 소유 부동산의 B가 A하고 짜고 허위 저당권을 설정받은 겁니다. 가짜입니다, 이거. 그런데 이 장의 저당권을 실행했답니다. 이걸 경매했대요.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했다.
그래서 C가 낙찰 받았대요. C가. 어떻습니까? 이거 보호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가짜인 줄 몰랐어요. 이 사람은. 모르고 경락 받으면 제3자 맞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C번 보시면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 채권의 양수인. 그 다음에 D번에 가장수배대차에 기한 채권 양수인. 2번에 허위표시에 의한 채권 가압류한자. 이 세 사람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거. 자 보세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하고 서로 짜고서 가짜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매매 대금 채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가장 매매 계약입니다. 가장 매매 계약 했습니다. 그러면 매매 대금 채권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여기 누가 있다 그랬는데, 누굽니까?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있어요? 없어요? 가짜 계약인데, 가짜 계약인데 무슨 대금 채권이 있습니까? 없죠? 그죠? 이름 붙인다면 허위 채권이죠? 맞죠? 허위 채권입니다. 실제로 채권 없어요. 근데 갑의 채권자 병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채권자입니다. 이게 가짜인 줄 모르고 진짜로 받을 대금이 있는 줄로 믿고 이걸 가압류했다 이 말입니다. 어때요? 이 사람은 선의의 제3자로 보호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됩니다. 자, 가압류 해놓으면 나중에 압류 전부 해가지고 이자에게 돈 받으러 가요. 이자가 이거는 가짜다. 나는 돈 줄 거 없다라면서 이자에게 대항 못해요. 마치 이 채권이 있는 것처럼 들이짜서 외관을 만들었잖아요. 맞죠? 그자가 이건 가짜다 하라고 이자에게 대항 못합니다. 또 이 가짜 채권인데 이걸 이자에게 빚 갚는 대신에 이걸 줬습니다. 이자가 양수했어요. 양수했다. 이게 가짜인 줄 모르고 양수했단 말입니다. 보호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가짜인 줄 모르고 양수했어요. 보호돼요? 안 돼요? 되지. 돈 받으러 가면 돈 줘야 됩니다. 이거. 그죠? 이게 가장수배대차 계약이다. 가장수배대차 계약이면 그러면 사실은 대금 채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허위지 허위. 이걸 가압류한자, 양수한자 다 똑같은 사람 맞죠? 그죠? 자, 다 보호되는 제3자 맞습니다. 그 다음에 F 보시면 가장매매의 매수인에 대한 압류채권자. 자, 가장매매의 매수인. 자, 매수인에 대한 자, 압류채권자. 압류로 가압류는 뭐 다 똑같은 거죠, 그죠? 압류채권자 맞죠? 제3자입니다. 그 다음에 G번에 가장 전세권 설정에 기한 그 전세권의 양수인. 가짜 전세권인데 가짜인 줄 모르고 그걸 양수했단 말입니다. A 소유 부동산에 B하고 서로 짜고서 가장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는데 근데 이 B가 이 전세권을 이걸 가짜인데 이걸 C한테 팔아먹은 거예요. 이걸 양도한 거예요. 이 사람은 모르고 양수했습니다. 모르고 양수했을 때 보호된다 안 된다? 보호된다 그죠? 보호됩니다. 그래서 제3자에 포함되는 사람은 그래도 좀 이해가 쉬워요. 근데 그 옆에 제3자에 속하지 않은 자, 제3자에 속하지 않은 자. 그래서 조금 쉬었다 봅시다.